안녕하세요. 고양이만 진료하는 고양이 수의사 김태엽입니다. 우리나라도 고양이랑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는데요. 점점 고양이 인기도 더 늘고 위상 자체가 높아져 가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아무리 매력이 많아도 너무 쉽게 데려오면 사람도 고양이도 모두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되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사로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방치형 게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냥 두면 알아서 크고 레벨업 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고양이랑 막상 살아보면 그냥 알아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고양이가 사료 알아서 나눠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료도 우리가 결국 챙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차율급식이 안 되는 애들은 사람이 수시로 여러 번 사료를 나눠서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도 수시로 갈아줘야 되고요. 간식도 챙겨줘야 되고요. 화장실도 하루 2번 이상은 치워줘야 되고요. 화장실 전체 가리도 2, 3주마다 해야 되고요. 하루에 최소 2번은 5분 이상씩 놀아줘야 되고요. 빗질, 양치질, 영양제 먹이기 생각보다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나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고양이가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 데려오지 마세요. 고양이는 관상용 인형이 아니에요. 두 번째, 털이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고양이는 털만 빼면 완벽한 동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고양이는 털이 사계절 내내 많이 빠집니다. 고양이 털을 빗다 보면요, 털로 만든 지우개인가 할 정도로 털이 빗어도 나와요. 같이 지내시다 보면 갑자기 고양이 알러지가 생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삶의 질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립니다. 내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지 알러지 검사를 미리 받아보시면 좋아요. 천식처럼 호흡기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반려동물도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예민한 동물입니다. 꼭 사납지 않더라도 습성 자체가 예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고양이는 포식자이기도 한데 또 스스로가 또 사냥도 당하는 피식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변 소리나 움직임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누가 자기 영역에 오는 거를 무서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고양이들은 스트레스로도 아플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이 자주 오시거나 집 주변에 공사를 자주 한다거나 층간소음이 좀 심하다, 가족들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좀 거칠다, 이런 분들은 고양이가 자주 아프거나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데려오고 이사 가지 뭐, 데려오고 생각하지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 다들 아시지 않나요? 네 번째, 긴 여행이나 외출이 쉽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혼자 있어도 돼, 이런 생각으로 데려오시기도 하는데요. 고양이도 보호자에 대한 애착도 있고 너무 혼자 방치되면 우울증 오기도 합니다. 특히 외박이 잦으신 분들, 여행 절대 포기 못 하시는 분들, 해외 출장이 잦으신 분들, 하루 일과가 좀 들쭉날쭉 하시는 분들, 집을 자주 비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냥놀이 해주는 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걸로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심심한 게 아니라 심하면 분리불안이나 다른 행동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펫시터나 지인분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자잘하게 아픈 고양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양이는 절대 혼자 둬도 괜찮은 동물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생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사료, 간식, 모래, 장난감, 캣타워, 스크래처, 진료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 키우는 것처럼 정성도 필요하고 당연히 경제적인 지출도 따라옵니다.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출인지 주변에 고양이랑 사시는 분 있으시면 꼭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잠을 푹 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기본적으로 동틀 무렵 한 새벽 5시쯤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일단 그 시간이 되면 보호자를 많이 깨웁니다. 주로 쥐가 활동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고양이도 맞춰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잠이 부족하신 분들은 안 그래도 잘 못 자서 힘든데 고양이 때문에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행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야생에서의 습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냥 본능을 해소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야생에 비해서 생활 패턴이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지루해지다 보면 사냥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해소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누적되면 불안이나 강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변을 여기저기 막 본다든지 특정 부위를 계속 핥고 털을 뽑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고양이들이 종종 있는데요. 습성에 맞지 않는 양육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사냥 본능이 잘 해소되지 않고 루틴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게 불안으로 이어져서 문제 행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양이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고양이라는 동물을 이해를 하시고 그 습성에 최대한 맞춰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게 되시는 분들만 고양이를 데려오셔야 됩니다. 고양이를 데려오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실제로 고양이와 같이 살아도 되는지 고양이를 데려오시기 전에 꼭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미리 병원에 오셔서 수의사 상담을 꼭 거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